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 몇 달 맑았던 충남 지역의 하늘이 지난주부터 다시 뿌얘졌습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온 건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서풍이 불면서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유입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대신 희뿌연 미세먼지가 자욱합니다. 26일 당진과 천안,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까지 덮치자 시민들은 갑갑한 마음입니다. 엄마가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은 많이 답답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길가에 살아가지고 빨래 널기도 힘들고 안에도 넣으면 녹이 차고. 앞서 지난 20일에는 충남 지역에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줄었던 국내외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한 난방 가동을 앞두고 있어 서풍이 불면 충남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정체까지 발생하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발생 오염물질이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또 서풍류의 기류를 타고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현상을 나눌 수 있는데요.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그 발전소 등 그 배출원의 영향이 다 지역에 비해 좀 클 수가 있고요.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 기상적인 영향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 겨울까지 추위가 찾아오면 미세먼지는 사라지지만 추위가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사만삼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천안의 한 사우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인근 지역 예산군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예산군이 목욕업소의 일부 사우나 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덕산 온천 관광지구에 있는 한 목욕탕입니다. 행정 권고에 따라 일부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평소 주말에만 300명 이상 다녀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손님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몇 개월치 이용권을 끊고 다니는 단골 주민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매출에 타격을 입은 목욕탕 업주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말이나 주중이나 카드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 외부에서 손님이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힘들죠. 협조를 다 해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목욕탕에서 확진이 발생하면은 타격은 더 큽니다. 손님들 안 옵니다. 인근 천안의 한 사우나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예산군은 관내 목욕업소 13곳의 일부 시설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목욕탕 안에 있는 건식 습식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방 등입니다. 샤워장과 온탕 등은 비교적 거리를 두고 이용할 수 있지만 밀폐된 사우나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온천을 이용한 사람은 68만여 명. 예산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천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업주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이제 조금 며칠이 갈진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고 사우나 시설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업주와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에서 양식장 구리 집단 폐사해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폐사의 원인으로 인근 담수호 방류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천수만에 있는 굴양식장. 바닷물이 빠지자 하얀 굴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수확이 한창일 때인데 정작 작업을 하는 어민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집단 폐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알이 꽉 차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거의 모든 굴 속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조사한 폐사율은 90%가 넘습니다. 굴량시장 한 20년 됐어요. 다 모두가 처음일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현상은요. 100개를 모아가지고 사한 거를 찾으면 그때는 2-3개뿐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한 97%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거저만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어민들이 추정하는 피해 면적은 최소 80헥타르, 피해액은 1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 어민들은 2달 전 인근 분화모물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오염된 담수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불어났고 이를 바다로 대량 방류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물론 수분 개방했어도 이렇게까지 폐사하진 않았어요. 그 원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년 동안 가물어 가지고 분화모 저쪽에서 물을 방류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몇 년 가둬놨던 거기에 물이 이제 오염된 물을 한 번에 며칠을 그렇게 빼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오염된 물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폐사됐다고 보죠. 창길이 9개 어촌계는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분화물을 관리하는 현대건설 유지보수 사업소는 우선 정밀 피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상 여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매년 반복되는 분화모의 그 방류 문제로 인해서 끼치는 그 영향들이 있죠. 천수만에. 이 부분도 항구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부분이 있고.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이번 집단 폐사로 당장 내년 굴 수확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 사업이 충남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는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창업 자금을 마련해 직접 카페를 열었는데요. 취업을 넘어 경제적 자립에 도전한 사람들을 김단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당진 삽교 관광지에 위치한 한 카페. 내부에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당진 지역 자활센터가 양성한 전문 바리스타 3명이 힘을 합쳐 카페를 열었습니다. 맨 처음 당진시청 내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며 꿈을 키워왔다는 운영진들.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억 5천만 원을 모아 창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커피를 마셔봤는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배우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제 좀 배우고 해서 그렇게 관심 갖게 된 것 같습니다. 20대의 대표가 된 조이슬 씨는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역 대표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도 전했습니다. 다른 타 카페에도 이제 견학을 가면서 이제 뭐 이런 좋은 점들이나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커피 맛이 제일 좋다라는 소문을 이제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고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손님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되는 게 제 목표고 꿈입니다. 이들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당진 지역 자활기업 9곳 가운데 현재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에 서툴러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회계와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자활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도 회계나 노무, 영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외부 자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취업을 넘어 경제적 자립에 도전한 당진 자활기업. 지역의 도움과 응원 속에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용봉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해발 381m 높이의 기암괴석이 많아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홍성 용봉산. 해마다 12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지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성군이 이곳에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길이 302m의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예상 사업비는 58억 5천만 원. 산에 있는 출렁다리 중 가장 길고 유일하게 포토존과 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상부에 있는 출렁다리까지 갈 수 있는 모노레일도 민간 투자를 받아 운영한다는 계획. 시설이 들어설 경우 관광객은 현재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초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가 그 여성,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 아동, 이렇게 가족 단위에서 우리 용봉산을 같이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 등산객 위주의 손님이 고령층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 등산하기엔 너무 짧고 근데 출렁다리를 해주면은 여러모로 돌고 또 출렁다리로 가서 또 구경도 하고 시간을 더 지연시켜서 이쪽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다 이제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용봉산을 또 구경하고 이쪽에서 또 소비 활동을 하고 가면은 지역 상권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출렁다리 건설에 편승한 것으로 관광 활성화 효과는 일시적일 거란 지적입니다. 급하게 출렁다리를 조성하기보다 용봉산을 어떻게 개발할지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봉산의 환경 방향을 명확히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 그 군민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나 비전이 명확히 쓴 다음에 그런 개발 계획들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내년 안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 지역 대표 명소인 용봉산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활용될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 면천저수지 인근에 조성된 수변 산책로가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설 조성에만 세금 수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용객이 적은 데다 관리마저 제대로 안 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면천저수지에 조성된 수변 산책로입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는 무성하게 자랐고 거미줄도 쉽게 눈에 띄니다. 전혀 이용 안 해요. 그럼 시골에 누가 가서 여기 산책하겠어. 전혀 이용 안 해요. 1년에 거의 걷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 살았으면. 지난 2013년 당진시는 5억여 원을 들여 이곳에 데크와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세금만 투입해놓고 시설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당진시가 파손된 의자와 데크 일부를 수리하긴 했지만 그때뿐. 관리하는 인력도 없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시간 있을 때에는 산책을 그쪽으로 하거든요. 하는데 그 시설 같은 거 해놓은 것도 좀 허술하고 그런 데다가 또 거기에 많이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보수나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이제 풍차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얘한테도 그 고장난 거 그냥 얘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적도 없는 저수지에 산책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정비와 농업용수 수질 개선이 명목이었지만 실은 선심성 사업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예전에 민선 5기 때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그 데크 사업을 했어요. 면천 분들이 이제 민선 5기 그때에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이어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심성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산책로에 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담입니다. 서산 대산항 3분기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분기 항만 물동량이 6만 3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동량의 98%를 차지하는 석유류 제품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석유 제품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은 중국의 플라스틱류 수요 급증 등으로 지난해보다 물동량이 72%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충남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000여 건, 검거 인원은 1200여 명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충남경찰은 악성 앱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심는 등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충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충남에서는 113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21명의 충남 지역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4대 비위에는 금품 향응수수와 상습 폭행, 그리고 성폭행과 성적 비위가 포함되며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일반 승진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공가랑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빈집은 경기도가 11만 채로 가장 많았고 충남 빈집은 4만 1000여 채로 서울과 경남에 이어 4번째로 집계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2만 3천여 채, 대전이 1만 2천여 채, 세종이 2천여 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올 들어 9월까지 빈집 800여 채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했지만 재사용 시 비용이 발생하고 소유주는 3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재탄생한 빈집 수는 30여 채에 그쳤습니다. 충남도는 빈집 정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빈집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확대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조달 등을 통해 구매를 확대하고 제품 홍보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충남경찰청과 충남교육청 등 모두 11개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태안 안면도 수목원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13억 8,800만 원을 확보했고 충남도는 도 자체 예산을 더해 안면도 수목원부터 2023년 개원 예정인 안면도 지방정원까지 이어지는 3km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 쉽고 편안한 길을 제공하는 산림휴양 서비스입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관리하는 안면도 수목원은 42헥타르 규모의 공립수목원으로 1,8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